자, 신종 사회성 바이러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나시죠? 그 신종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네. 예, 우리 아이들한테도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좋지 않은 효과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그럼 신종이면 사실 이전엔 없었던 거라는 그렇죠. 의미인 거잖아요. 예, 신종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애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워오던 흐름이 어느 날 바뀌었어요. 뭐 옛날에 자식들이 많을 때는 야, 지 먹을 건 지가 타구나. 네. 뭐 낳아두면 다 커. 뭐 어떻게 애가 많은데 할 수 없지. 에서부터 마음을 읽어줘야 돼.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 뭐 부르면 응답을 해줘야 돼. 이런 이제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양육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런 방식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많이 했던 그렇죠. 방식들 아닌가요? 이래야 자존감이 커집니다. 네. 뭐 이래야지 아이들이 뭐 자신감을 갖게 돼요. 네. 뭐 이렇게 네. 했고 그걸 의심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임상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학교 다니기 싫어요. 학교 안 가요. 친구랑 뭐 못 지내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왔는데 이제 못 지내는 애들이 옛날에는 이제 쭉 어떤 특정 부류였어요. 뭐 예를 들면 ADHD가 있다든지 네. 뭐 무슨 자폐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공격적인 아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이게 그냥 정해진 네. 그런 부류가 있었는데 요즘은 되게 곱고 섬세한 애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도 되게 순하고 네. 부모님이 되게 열심히 키웠고 관심을 많이 받고 근데 학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란 것 같은데 네. 그런 학교에서는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목욕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집에서는 딱 체온하고 똑같은 그런 온도의 목욕탕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좀 더 뜨거울 수도 있고 좀 더 차가울 수도 있는데 얘는 이 온도가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해서 나가서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제일 먼저 그 문제가 불거지게 된 그 계기가 제가 볼 때는 아이가 부르면 대답해줘라. 이 지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를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을 해줘라는 의미였죠. 그렇죠. 예. 이렇게 쳐다보고 왜? 뭐 엄마 불렀어? 그래? 뭐 이런 거. 안 해봐서 어색하네요. 저는 왜? 뭐 이렇게 좀 이따가. 엄마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기회를 주려. 엄마 오늘은 좀 쉽게. 저는 이게 또 왜? 뭐 이렇게 또 아픈 척하고 내가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반응을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엄마의 반응은 환영이에요, 환영. 이렇게 그래. 그러면 항상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아이가 불러주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는 엄마가 3번 부르면 3번 다 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부르면 세상은 나한테 저렇게 반응해야 돼.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렇죠. 소유적을 다정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주고. 그러니까 왜? 배가 고파? 뭐라든지 네. 뭐 물이 마시고 싶어? 놀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딱 부르면 굉장히 다정하고 우호적으로 뭔가 원하는 게 오는 이제 그런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는 순간 바로 온도 차이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는 반응을 잘하는 엄마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엄마 일하는 중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미안한 마음 이런 게 내심 있었는데 네.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까요? 미안한 건 해도 되고요. 네. 그냥 얘네들한테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했다. 양육 환경이라는 건 그냥 내가 이 아이를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잘 키우는지 하는 그런 감정과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양육 환경은 얘네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배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고 너무 다정한데 바깥하고 온도 차이가 크면 그런 애들 결국 세상으로 못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뭐 약간 편견이라고 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가족 사이가 너무 좋으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굳이 세관계를 맺고 그 세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네. 뭐 있잖아요. 결혼할 네. 때 연애할 때 뭐 이렇게 네. 예 그러면 그걸 겪는 이렇게 빨리 예 원가족으로 돌아와서 익숙하고 편안하게 뭐 내가 뭐 예를 들면 나이가 40대인데 엄마가 해주는 밥을 계속 먹어. 그렇게 옷을 내다 놓으면 엄마가 해줘. 난 직장 다녀. 뭐 이제 이렇게 뭐 되는 것도 저는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 애는 이렇게 바깥 상황이랑 우리 집 환경이랑 큰 차이 없이 그럭저럭 잘 발달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눈에 띄는 점이 없으면 괜찮은 거고요. 네. 그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런 이제 이렇게 이 온도 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갔다 오면 뭐 애들이 나랑 잘 안 놀아줘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이 어떤 첫 신호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연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렇죠.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나랑 안 놀아줘. 예.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근데 혹시 딸이나 아들한테는 들었나요? 한 유치원 다닐 때 딸한테 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안 놀아줘? 예, 안 놀아줘. 뭐 이런 얘기는 한두 번,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네가 놀자고 해. 굉장히 얘 소리만 들어도 엄마한테 말 안 할 거야 뭐 이런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아, 저 다정한 과는 아니네요, 정말. 그냥 그 다음에 애가 어떻게 했나요? 그러다가 그냥 서서히 그냥 별 얘기 없이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 딸내미는 여자애고 말이 좀 빠른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그 정도 여자애가 아니라면 99%의 아이들은 친구에 대해서는 잘 말을 하지 않아요. 하면 이런 거죠. 누가 나 때렸어. 네. 누가 내 거 뺏었어.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뿐이지 뭐 누구는 놀아주고 누구는 안 놀아줘. 뭐 나는 A라는 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누구는 내가 놀고 싶은 걸 안 놀았어. 라고 하는 말을 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안 하는 게 보통의 발달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이 그런 친구 관계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못하는 건가요? 그 어머니들이 속마음을 안 드러낸다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억력이 떨어져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은 매 순간을 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엄마가 막 혼내면 혼나고 뒤돌아서서 바로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요. 네. 예. 그냥 순간을 사는 거예요. 어. 막 한참 야단치고 너 그럼 지금부터 숙제해? 그럼 알았어 하고 가면서 딴 데로 갑니다. 네, 근데 어른에 비하면 굉장히 기억력이 유지된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일에서 집에 올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경의사한테 지난주 일요일 저녁에 뭘 먹었어? 그러게요. 안 먹었을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전혀 안 나죠. 네. 이 정도 되는 걸 이제 애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라 네. 이게 뭔가 그런 걸 기억해서 얘기하려면 그런 일이 굉장히 반복됐거나 그러면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나이에 안 맞는 거죠. 네, 어려운 일이네요. 예, 그래서 때리거나 괴롭히는 건 또 이제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오니까 큰 덩어리의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놀아주지 않아는 굉장히 작고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딱 뭐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뭐 어떤 사람 날 보고 웃고 인사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건 우리가 한참 있다 알게 되잖아요. 아,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오래 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감정이고요. 금방 알아차리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되게 느려요. 되게 늦게 알아차리고 늦게 화내고 이런. 그래서 우리들이 잘 지내나 봐. 아까 나 욕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그래서 그 나이 때 애들은 근데 그냥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그러면은 매 순간 새롭게 산다고
그러는데 근데 애들이 그러면은 그래도 간혹 그렇게 누가 안 놀아줘 이러면 엄마는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근데 뜻할까요? 집에 네. 딱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엄마 유치원 잘 갔다 왔어, 학교 잘 갔다 왔어. 엄마 이게 근데 누가 나하고 안 놀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림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 그림 어떤가요? 이제 잘 갔다 왔어? 뭐 점심은 뭐 먹었어? 맛있었어? 뭐 하고 놀았어? 재밌었어? 누구하고 놀았어? 걔가 너랑 놀아줬어?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거다. 사실은 친구 관계가 제일 궁금한 그렇죠. 거죠. 예,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는지 뭐 이렇게 사회성 제일 걱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낚시를 계속 이제 던지면서 이제 애의 기색을 살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애는 엄마가 물어보는데 아까 신경 선생님처럼 나 일요일에 뭐 먹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말할 만큼의 인지가 안 돼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몰라. 남편이 주말에 왔는데 뭐 점심 식사는 다 잘 나왔어? 네. 그러면 응 이렇게 대답하겠죠. 네. 뭐가 제일 맛있었어? 그러면 몰라? 이렇게 했네요. 네. 얘는 당연히 뭐 점심에 뭐 먹었는지 기억 못하죠 절대로. 남편한테 그런 걸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물어보고 싶지 않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아니 잘 생각해봐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본인은 이제 관심이죠. 네. 그럼 이제 애들은 그 압력이 느껴지니까 뭐 멸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멸치 먹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멸치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이상한데 멸치만 먹었나? 그래갖고 딴 건 안 먹었니? 그러면 멸치가 아닌가 봐 하면서 두부 그럼 두부 먹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마가 본인이 상상한 스토리 안에 이제 애들을 꿰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오늘은 잘 놀았니? 뭐 이렇게 하는데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맨날 응이라 그러면 엄마가 살짝 어느 날 제가 뭘 숨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이제 그다음에 진짜 이렇게 되죠. 진짜 그러면은 내가 무슨 대답을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의미는 하나도 몰라요. 엄마의 감정에 다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 이야기하기보다는 엄마의 흐름에 그렇죠. 따라간다라는 거네요.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욕구를 욕구한다. 이런 정신분석의 유명한 말. 부모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너 무슨 일이 있었을 텐데 내가 다 아는데 뭐라든지 도대체 왜 숨기는 거니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뭐 애들이 잘 놀아줬어? 근데 그러면은 진짜?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그럼 이제 엄마가 어떻게 돼요? 그냥 내 생각이 맞았어. 그렇지. 뭔가 있었던 거야. 네. 그동안 얘가 그럼 어떻게 하? 이제 뭐 걱정과 뭐 이렇게 하늘을 찌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매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게 잘 뭔지 모르면서 누가 나랑 안 놀아줬어 라는 말들을 이제 굉장히 빈도수가 높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시고 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도 그렇죠. 더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로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대답하게끔. 네. 네. 뭐 이게 되게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엄마가 이거 했어 소세지야 맛있지? 그럼 뭐라 그래요? 맛있어요. 예. 맛있는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 다 맛있기로 결정됐어요. 제가 이렇게 뭘 해주면 맛있어? 이런 걸 제가 좀 자주 물어봐요. 이렇게 되게 좀 자주 안 해주다 보니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서. 근데 어제 저희 집에 다른 친구가 놀러와서 이제 새로운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뭘 해줬는데 그냥 내심 궁금했는데 딸내미가 언니 맛있지? 그래서 제가 너무 뜨끔해서 제 속을 읽힌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만큼 예민하고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엄마가 화내는 걸 같이 화내고요. 엄마가 불안해하는 걸 불안해합니다. 놀아줬어? 그럼 아니 안 놀아줬어. 이렇게 나올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들이 이제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아이들의 사회성에 문제를 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그렇죠. 있나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엄마들이 보통 놀이터에 가면은 뭐 이렇게 뭐 이제 애가 뭐 저기 노는 애 그러면 가서 친구야 놀자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애들은 이렇게 친구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리는 상은 나는 누구누군데 우리 같이 놀래?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그래 좋아 여기 와서 이걸 같이 하자. 이런 잘못된 드라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EBS에나 나올 법한. 그렇죠.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근데 그것도 되게 옛날에나 드라마에서나 저희 봤던 네, 드라마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가 계속 가서 놀자고 얘기해봐. 그리고 엄마랑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 이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게 내가 가서 놀자고 하는데 제가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이상한 자의식이 생겨요. 근데 잘 보시면 애들은 놀자고 놀지 않아요. 네. 그냥 묻습니다, 서로. 예. 묻어 들어가요.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얘가 모래 파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뭐 돌 줍고 있으면 그냥 그 돌 하나만 줄래?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 뭐 누가 누굴 뭐 환영하고 거절하고 이런 게 뚜렷하지 않거든요. 뭔가 의식이 없다는 거죠. 의식 그렇죠. 없이 차례 예.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 가까이 옆자리에 앉아서 각자 활동하다가 뭐 어떤 땐 같이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어릴수록 같이 안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예,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애들이 같이 있는데 왜 안 노는지 모르겠죠. 한 놈은 뭐 텔레비 보고 한 놈은 책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왜 사회성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왜 놀러 오라 그랬냐고. 그렇죠. 그렇지 친구 왜 와? 너 되게 예의 없는 거라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일 편안한 가족이랑 있을 때 제일 좋은 점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남편이랑 항상 뭔가 여보 왔어 오늘 옷이 멋지네. 뭐 오늘 어땠어? 뭐 이렇게 하면 안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부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친구라는 건 그냥 이 거리가 좁혀지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 건데 엄마가 이걸 너무 어떤 이렇게 명확한 그림을 그려놓으면 애들은 과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좀 약간 무심한 듯 그렇죠.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근데 저는 묻어간다고 해요. 묻어간다. 이게 묻어갈 수 있어. 그럼 편안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묻어가는 거지 뭐. 능력인데. 예. 묻어가는 거지 뭐. 뭐 리드할 필요도 없고 뭐 소외당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묻어가면 돼. 되게 좋은 단어 아닌가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이제 엄마가 그래 우리 같이 놀까? 네가 이걸 하고 놀고 싶구나. 그래 그럼 레고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얘는 놀이는 그렇게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서 뭐 팽이놀이 할래? 그럼 걔가 너는 지금 팽이놀이를 하고 싶구나. 근데 난 지금 팽이가 없거든. 우리 다른 걸 할래? 이렇게 대답을 뭔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제 상대방 1학년 때 아들이 만약에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친구는 뭐라고 반응해요? 저 이상하다고 안 놀아주고. 네, 이상하다고 안 노는 애도 있고요. 네. 대부분은 앞에 두 단어 듣고 딴 데로 갑니다. 네.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애들은 놀래? 이렇게 돼요. 팽이 놀래? 팽이하고 놀래? 뭐 이 정도? 근데 그건 이제 20살 저희 아들도 친구랑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교한 언어를 쓰면 또래 집단에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얘네들이 뭔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고, 그래서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껴요. 오히려 소외감을,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너무 민감하게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좀 적당히 네. 반응을 해주는 적당히. 게. 근데 적당히가 좀 애매해요. 사실 어렵고도 애매한 말이 적당히란 그렇죠. 말인 것 저는 같아요. 그래서 적당이라고 안 하고 그냥 숫자를 드립니다. 어떻게? 3번 중에 한 번만 반응하면 된대요. 3번 중에 한 번만. 왜? 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하거나 이따가 뭐라거나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한 5번 중에 한 번 우리한테 반응을 주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엄마가 3번 중에 1번을 주면 얘는 3번에서 5번으로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매 순간 해줬으면 그게 5분의 1이 됐을 때 너무 편차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집에서도 뭔가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랑 비슷하게 네. 그냥 적당히 하는 분위기인 게 오히려 아이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형제가 있으면 많이 해결되더라고요. 다 대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형제가 있으면. 아니 부르면 화내죠. 대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왜 불렀냐, 넌 또 왜 그래? 뭐 이게. 저 그럴 때도 있어요. 둘이서 뭔가 이렇게 톡닥톡닥 하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 부르면 그만해! 한번 불러 그만해!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지 마! 뭐 이런. 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아, 네. 정말 큰 사회생활이에요. 그 네. 형제관계가 정말 네. 우리도 그렇게 맞거나 이러고 못 살잖아요. 근데 지네끼리는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양육 방법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조금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다정하고 아이의 말에 무조건 반응해주는 양육 방식을 알려주는 패턴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조금 더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네. 네. 프로 정리러 네. 신경 낼 수 마음에 있습니다. 드셨다니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